2023년 12월 경제생각 마이너스 3%를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를 종가로 마치는 날이 헬게이트가 열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금융공황의 쓰나미가 다가올 것입니다. 누구나 위기를 말하면 위기는 오지 않고 누구나 낙관을 말한다면 그때가 진정한 위기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은 연말 산타랠리가 될 것이며 내년에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그것도 한 번에 1%씩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지금 쓸어 담아야지만 내년에 있을 상승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 및 각종 미국의 언론 매체 등에서는 아주 난리 부르스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가관인 것은 개그맨 박영진 아주 가관이야. 좋은 뉴스는 당연히 좋은 뉴스니 좋게 반응하고 나쁜 뉴스도 좋은 뉴스라고 인식을 하고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장세라는 것이죠. 이러한 언론들의 반응이 쌉소리인 까닭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간의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뭔 말인가 싶죠. 크크 쉽게 설명드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니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결론은 물가를 잡으려면 실업률이 많아 높아져야 하고 실업률이 낮으면 물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여기에서 현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이나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를 보면 물가 지수를 2%까지 낮추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물가는 4%대이고 2%로 낮추려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비유하면 0점 맞는 학생이 80점까지는 공부를 연락에 해서 올릴 수 있는 성적이지만 80점에서 100점까지 20점을 더 맞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보다는 더한 노력과 심지어 강남 대치동 찍어주는 과외라도 받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경제 상황입니다. 연준은 물가가 2% 되었다는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금리를 낮출 의지가 없습니다. 그럼 필립스 곡선대로 보자면 물가가 2%로 되려면 실업률이 상승해야 물가가 2%로 되는데 물가가 그대로라면 이제는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실업률이 올라가야 물가가 낮아지고 그럼 이제야 연준은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가를 낮추려면 실업률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러면 기업에서 대량 해고라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대량 해고를 하려면 금융위기가 오거나 다른 큰 위기가 와야 실업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러니 언론에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기업들에게 대량 해고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야 되겠죠. 오히려 지금 금융위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언론은 금리 인하로 나팔을 부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현재 언론에서 내년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설레발은 자신들의 광고, 장사와 금융사들의 판매 실적, 그리고 모든 금융주류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JP 모건 회장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작자는 월가 금융가의 황제로 불리고 있으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고 더 말하고 논리로 덤벼봐 100% 이러실 줄로 압니다. 크크 작금의 상황으로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뭔가 하다는 기분이 많이들 드실 걸로 사료됩니다. 러우전쟁 88시 갑작스런 전쟁으로 인해 다소 어리둥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가 2년이 넘어 3년이 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러우전쟁까지만 해도 단기간에 끝날 전쟁이고 이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주식시장은 다시 우상향으로 갈 게야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주식은 사는 것이지 절대 파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중동에서 이 팔전쟁까지 발생하고 나니 사람들은 다시 또 기대를 합니다. 이제는 진짜 확대되는 전쟁이 아니고 이 또한 일주일이면 끝날 것이야 길어야 50일이야 라고 말이죠. 전쟁이 확대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 지상전 투입 시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고 중동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럴 때 성장주, 바이오주, 2차전 지주 등 재빨리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은 있는 빚 없는 빚이라도 끌어서 전부 담아놓아야 해. 나중에 올라서 닥 줬던 게 지붕 쳐다
보지 말고 말이지 라고 하면서 유튜브 및 언론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힘을 얻은 개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내가 선택한 것은 절대 틀리지 않아. 그러니 무조건 홀딩이고 상장 폐지가 되던 회사가 망하던지 끝까지 가는 거야. 누군가는 항상 저렇게 위험하다고 외칩니다. 일명 저 같은 오지랖퍼 쓸데없는 것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류의 인간, 닌겐 같은 부류라고 하겠죠. 그런 경고자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위능지 지능을 의심할 것으로 분명 사료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 잃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인간입니다. 자신이 탄 배가 낭떠러지로 가는지 희망으로 가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들 간다는 것이죠. 사실 금융투자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다가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왜 쉽게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항상 가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 돈이고 주변 지인이나 친구가 뭐뭐해서 돈 벌었다더라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이 있는데 절대 남들이 하는 대로 해서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진리 말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들 하실 겁니다. 모아 몇백 몇천만 원 넣어서 수익 몇백만 원 보면 되는 게 장땡 아냐? 그냥 쉽게 살아가고 아니면 장기로 가면 되지 너무 걱정스럽게 유난 떠는 거 아냐.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한다고 하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사람 많은 시내 한복판에서 돈을 뿌리는 편이 더 나을 겁니다. 트레이딩은 전쟁입니다. 전쟁을 이길 각오로 싸우지 질 각오로 싸우는 전쟁은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다루는 무엇보다도 냉철한 시장이 금융시장입니다.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 시장입니다. 무턱대고 들어가서 마음대로 먹고 나오는 그런 쉬운 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묻겠습니다.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여 지금의 투자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입니다. 노력은 거의 없이 돈만 넣어놓고 올라라 그런 기도만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오르면 다행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 기대를 시장의 메커니즘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오히려 더욱더 오르지 않는 것이 시장입니다. 이제 이러한 글도 그만 마치